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외도 발견, 충격 정리, 마음 정리, 배우자 대응법, 회복 노력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외도를 발견한 순간 사람은 세 갈래 길 앞에 서게 돼요. 첫 번째 길은 이혼을 바로 결정하는 사람인데요. 배신을 용서할 수 없고 이건 끝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보다 정리의 의지가 더 커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칼에 끊어내는 거예요. 자신이 외도에 대한 비중이 결혼 생활에서 매우 큰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확실히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더 힘든 삶을 빨리 개선시켜주기도 해요. 빠른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의 찬반 투표가 벌어져요. 이혼해야지 했다가도 아이 얼굴 보면 또 주저앉게 돼요.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이혼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자꾸 현실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어요. 바로 그냥 살아보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혼은 싫어요. 근데 이대로는 힘들어요. 이혼은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 선택을 내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외면하고 살기엔 가슴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살아보고자 하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그 말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죠.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관계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1번 바로 이혼하기를 결정하신 분은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너무 좋은 선택을 하셨고 그 삶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두 번째, 세 번째 길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순서도를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머릿속을 정리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자신이 이혼에 대해 고민되거나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리해 보셔야 해요. 외도를 알게 된 후 크게 세 가지 충격을 좀 받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사랑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사랑이 단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같이 웃던 날들, 함께했던 여행, 그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느낌이 들죠. 그때 그 웃음도 진심이 아니었나? 그 말들도 다 거짓이었나? 그 여자랑 더 행복했겠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마음 한켠이 이 모든 게 연극이었나? 하는 허무함에 잠겨요. 이때 아내들은 사랑이란 게 시간이 쌓이면 단단해진다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사랑의 근육이 단단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 한 올로 간신히 그냥 있던 거였어요. 두 번째 충격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생각했던 나는 다르다는 거죠. 외도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믿어온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에요. 나는 괜찮은 아내였을까?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자신을 끝도 없이 탓하게 돼요. 근데 이건 절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나한테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간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죠. 이 시기에 아내들은 깨닫게 돼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래 나를 잃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이건 외도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니까요. 세 번째 충격은 용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외도를 겪은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용서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요. 미워하면 할수록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괴롭다는 걸 알게 돼요. 잠은 안 오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머릿속엔 같은 장면이 반복되죠. 그 사람이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든 말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겠구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돼요. 이렇게 여러 충격들이나 감정들을 정리해봤으면 외도를 했음에도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면서도 완전히 놓을 자신이 없어요. 외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사람으로 남아있거든요. 같이 보던 드라마, 아이 웃을 때 동시에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게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혼하자는 말보다는 그래도 같이 살아보자는 말이 더 아픈 이유는 그 안에 미련과 사랑의 잔해가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건 단지 남편과 결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서사가 통째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쌓은 모든 시간이 한순간의 실패로 바뀌는 것 같죠. 그동안 내가 애써온 건 뭐지? 아이를 위해 버틴 시간들은 다 무의미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부정하게 돼요. 이혼이 싫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인생을 부정하기 싫어서예요. 아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아이만큼 여리거든요.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나도 무너질까 두려워요 라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다시 혼자 견딜 수 있을까? 라는 큰 두려움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외면하자니 밤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모든 걸 잃는 시작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혼하고 나면 정말 내가 자유로워질까? 이혼하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그 공허함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제 혼자 밥 먹어야 되는 날들, 생일도 명절에도 혼자인 순간들, 그 외로움을 떠올리면 그래도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인지 마음 정리가 되었다면 배우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외도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싫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고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폰을 손에서 안 놔?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행동이 이젠 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예전엔 칼퇴하더니 늦는 이유가 진짜 일 때문인지 이젠 믿기가 어렵죠.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지 사랑의 온도가 식은 건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 건지 헷갈려요. 그 사람 이름 왜 자꾸 나와? 작은 단서에도 예민해지고 의심의 꼬리를 물죠. 내가 모르는 일이 있네. 직감은 이미 알고 있는데 확신이 무서워서 묻기도 해보고요. 처음엔 배우자가 무릎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사정할 거예요. 뻔뻔한 배우자도 물론 있죠. 근데 위와 같이 계속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멘트가 반복되면 오히려 외도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당신이 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외도한 건 당신 잘못도 있는 거야.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싸우면서 결혼 생활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평생 의심하고 말하면 불행할 거라는 걸요. 근데 불안하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저런 부정적인 멘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외도한 배우자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자신이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우선 나 자신부터가 배우자를 외도 전의 배우자로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점차 돌아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나에 대한 마음 치료가 필요해요. 외도 관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3단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감정을 분리하셔야 돼요. 상처를 바로 덮지 마시고요. 그 감정은 나중에 더 큰 폭탄이 돼서 돌아와요. 먼저 내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혼자 견디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대신 이 무거운 사람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담의 도움도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를 그 외도하신 배우자에게 받아야 돼요.
행동이 말보다 커야 하거든요. 외도 후의 사과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이 약속은 반복된 행동에서만 증명이 돼요.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들기라는 건데요. 이제는 과거의 부부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해요. 당신이 나를 속였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믿어보려는 사람으로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 과정은 솔직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서로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기도 하죠. 혹시 지금도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결혼 끝난 거 아닐까? 당장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살아남는 중이에요. 누구보다 용감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상처를 덮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외도 전에 행복한 결혼 생활로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외도를 한 게 얼마나 별로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하는 분들이시니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외도 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이혼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 정리, 내 마음속에 받은 충격을 정리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외도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한 다음에 내 마음의 회복을 천천히 하셔야 해요. 부부 상담을 수없이 해오고 내담자님들에게 그 상처 속에서 희망을 드리고 있고,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다시 관계가 개선되는 수많은 부부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아직 구독자도 적고 영상 조회도 안 돼요.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경험, 그건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평범한 부부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외도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아가실 수 있고요. 웃음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미래도 있고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모든 분들이 평범한 부부가 될 때까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